안녕하세요. 우리네 삶은 언제든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가능성, 여지,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사는 게 참 녹록지 않죠.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고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많습니다.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고 다 헤아리고 살긴 어려운 거고,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가짐,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참으로 참혹하고 어렵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. 이번에 2030들이 너무 무리하게 비투하고 연끌하고 빚을 많이 졌다고 하죠. 근데 앞으로 이 고금리 저성장 시대는 금세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면서 대비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무서운 일이죠. 무서운 얘기입니다. 그냥 괜찮아지지 않는다라는 거.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이미 7%를 넘어섰고, 한국도 주담대 상단금리가 7%를 뚫었습니다. 8%도 되고 내년에 10%도 된다고 하는데, 그러면 2~3%의 빚을 낸 이들이 10%가 되면요, 단순 계산하면 이자가 3~4배가 되는데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죠. 견디기 어렵죠.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닥치는데, 뭐 포모 현상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, 이번에 내가 안 사면 나도 영원히 밀려날 수 있을 것 같다, 이런 불안함 때문에 젊은 2030들이 많이 뛰어들었다고 하죠.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. 내가 이번 기회에 사지 못했으면 나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는 거예요. 뭐 물론 남들은 4억에 사는데 나만 8억에 10억에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하죠. 근데 대중이 가는 길에 엄청나게 먹거리가 많은 건 없다라는 것, 그런 기대나 희망은 안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. 원래 소수가 가는 길에 이제 돈 벌 기회가 있는 거고, 또 이제 좋은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. 다수가 가는 길에는 그런 건 잘 없다. 부안해동하고 휘둘리고 흔들리는 그런 좀 무지막지하게 몰락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봐야죠. 그게 좀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막막한데 뭐 괜찮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얘기한 놈들이 다 쓰레기들이죠. 뭐 동학 개미운동 이런 개소리 같은 놈들 다 어떤 놈들입니까? 다 사기꾼들이에요. 양아치들이에요. 뭐 집을 사야 된다, 집값이 지금 제일 싸다, 일단 개소리 한 놈들 다 마찬가지. 그런 놈들이 2030들을 전부 다 빚쟁이로 전락시켰다. 빚쟁이로 전락한 2030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죠. 결혼을 제대로 하겠으며 출산을 제대로 하겠냐, 그리고 이 사회에 제대로 된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. 이제 오타쿠 되고 히키코모리 되고 이제 개막장 인생이 되는 거죠.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하층민이 될 거다라는 거죠. 근데 그렇게 만든 이 기성세대,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, 그리고 이 사회,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죠. 물론 그들의 책임도 있고 이 사회의 책임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앞으로 점점 더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?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보수적으로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보수적으로 잘 공유해야, 그래야 어떤 식으로든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. 이제 암담한 현실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뭐 이랬던 저랬던 24년, 25년, 26년 최소 3년 이상은 금융권 관련해서 디레버리징이 벌어진다, 답이 없다라는 거죠. 미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다음에 뭔가를 뭐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?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? 뭐 없죠. 이제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가진 것 가지고 어떻게 버텨야 되고 소비를 최소로 해야 되고 어떻게든 현금이 없으면 죽는 시대가 이제 이미 왔다라는 거죠. 무서운 얘기들이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,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냐,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, 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려고 애쓰고
착실하게 궁리해야죠.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 마음들이, 태도가 필요하고 그런 실천을 해야 되고, 그렇게 살면서 또 무던히 가족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내 마음에 욕망이 샘솟는 걸 누구를 때려야죠. 저는 이제 야마오카 사와치의 대망이라고 하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. 그 책의 앞 페이지에 첫 구절에 그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. 세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. 서두르지 말지어다. 이기는 법만 알고 지는 법을 모르면 그 해가 몸에 미치리니 참고 견딤은 무사장구의 고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그런 마음, 그런 태도, 그런 자세로 살면 비록 지금 현재 삶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극복하고 견뎌내고 또 좀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에 담겨 있죠. 인생사 희노애락, 좋고 나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대망이라고 하는 20권의 책 안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.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지,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, 뭐 좀 더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겠다,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겠다,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죠. 뭐 나름의 소신, 나름의 신념,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. 우리는 누구나 다. 그리고 그러는 중에 또 자기만의 성과를 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몰락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재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더라. 인생은 희극이 비극이고 비극이 희극이라 했다. 누군가는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지만 어쩌면 그가 나를 좀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스승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. 내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무조건 나쁘게만 하는 건 아니더라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역경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.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내가 좀 더 이 세상에 많은 쓰임을 받게 하는데 이제 많은 디딤돌이 된다라고도 생각해보자라는 거죠. 그렇게 마음먹고 지내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 보자고요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는 건 잘 안다. 나만 그런 거 아니다.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다.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자.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,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뭐든 갖춰 나가보자라는 거죠. 그러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움직이자. 그러다 보면 뭐가 돼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. 묵묵히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나의 길을 걸어가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그러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?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많이 어려울 수 있다. 괜찮다. 그래도 묵묵히 앞으로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